이번에는 세 번째 아이디어 발굴 방법의 세 번째인 체계적인 발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와 그다음에 소비자 니즈 분석, 그다음에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술 변화 분석 방법, 그다음에 정부 정책 분석 방법, 그다음에 메가 트렌드 분석 방법. 이 과거 같이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한 예비 창업자가 필요한 시기에 창업 아이템을 우연하게 발견할 가능성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창업 아이템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찾는 거죠. 이 존 케이스의 경우에는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는 것은 번쩍이는 영감이라기보다는 곰곰이 짚어보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연하게 발견되는 것은 없는 거죠. 아이템 자체를 개발할 때부터 굉장히 논리적으로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체계적인 방법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 니즈에 대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있는 기존 제품하고 서비스를 분석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기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변해가는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지. 네 번째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을 찾는 경우. 다섯 번째는 메가 트렌드, 20년, 30년 주기를 갖고 움직여가는 그런 큰 트렌드를 갖고 예를 들면은 노화 현상이라든지 우리가 100세 시대 이러한 것들은 메가 트렌드인 거죠. 그 메가 트렌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인가? 그래서 5가지의 방법을 갖고 창업 아이템을 체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비자 니즈에 대한 분석이죠. 목표는 소비자의 요구, 니즈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창업 아이템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니즈는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잠재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요구, 그러한 요구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고객들이 갖고 있는 이 잠재적으로 숨어있는 만족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차이가 소비자의 잠재 니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대박을 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예가 바로 아이폰이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 스마트폰의 내용을 갖다 주면서 소비자들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잠재적인 니즈를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분석 방법은 첫 번째, 창업하고자 하는 관심 업종의 소비자들을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요구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니즈를 갖게 된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다 분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숨겨진 니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어떤 창업 아이템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4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분석입니다. 기존의 제품 서비스를 분석해서 창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죠. 이 경우는 시장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이미 고객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장은 진입할 수 있는데, 반면에 기존의 제품 서비스를 뛰어넘으려면 대단한 차별성과 독창성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을 정말 정밀하게, 경쟁사를 정밀하게 조사해야지만 가능한 경우인 거죠.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가치는 결국은 소비자에게 어떤 차별화된 것, 기존에 있는 제품 대비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제품을 갖다가 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보통 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은 창업하고자 하는 관심 업종의 제품을 정의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정의하고, 그들이 가진 니즈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에서 차별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지고 기존 제품의 문제점과 원인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문제점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그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째로는 기술 변화의 분석입니다. 기술 변화의 분석이라는 건 기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기술 변화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 아이템을 탐색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대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벤처 창업 영역이 주로 이 분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로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회사와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창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과 관련된, 여기 보시면 창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가 할 수 있는 관련된 기술을 찾아 분석하고 관련 기술의 변화를 갖다가 확보를 하는,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서 어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있던 기존의 제품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제거하는 그 정도의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분석 방법으로 보시면은 창업하고자 하는 관심 업종의 제품을 정의하고 관심 업종과 관련된 핵심 기술, 관련 업종에 대한 핵심 기술 찾아 관련 기술의 변화를 찾아보고 변화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서 기술 변화와 변화 동인을 기반으로 창업 아이템, 기존 거에 대비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분석하는 경우는 도대체 정부 정책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서 창업 아이템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해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를 잘 모니터링하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을 갖다가 정부 정책의 케이스에는 신규 법인, 규제 완화 정책, 그 다음에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나의 창업 아이템에 맞는 법규에 맞는 분야에 대한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을 보면 창업하고자 하는 관심의 업종이나 제품 및 서비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 정책이나 법률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정책의 내용과 목적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메가트렌드의 분석인데 메가트렌드 분석이라는 게 뭐냐? 경제, 정치, 기술, 사회, 문화, 환경 등에 있어서 큰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서 창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가트렌드는 특정 고객이 아닌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게끔 그 창업 아이템을 파촉하는데 예를 들면 건강한 삶의 질에 관련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된 웰빙 열풍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도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가트렌드 분석에는 시대에 큰 변화를 주는 메가트렌드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키워드와 동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을 보시면 사회 전반에 변화해 주는 메가트렌드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메가트렌드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고 메가트렌드가 일으키는 근본적인 동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요 키워드의 동인을 관련된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창업 아이템의 체계적인 탐색 방법에는 이 5가지가 있는데 소비자 니즈를 분석하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하고 기술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분석하고 메가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본인에 맞는 창업 아이템의 체계적인 탐색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발굴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 모델 수립 방법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